영화 스파이더맨에 등장했던 워싱턴 모니먼트. 이 꼭대기에는 알루미늄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 모니먼트는 미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거예요. 왕정제를 택하지 않았다는 국가적 자부심이자 민주주의의 자부심.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 36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애국심을 가진 수많은 가족들, 군인들, 역사 애호가, 그리고 학생들의 단골 코스이기 때문에 영화 스파이더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겨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곳에 도대체 왜 알루미늄 덩어리를 올려놨을까요? 번개로부터 탑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 용도도 있었지만 알루미늄이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귀중한 금속이었던 상징적인 이유도 컸습니다. 당시 알루미늄의 대우가 금에 버금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나폴레옹을 비롯한 수많은 왕들이 알루미늄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해정년법이라는 기술이 나온 이후에는 알루미늄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던 많은 금속들이 대량 생산되었고 결국 희소성을 잃어버린 금속들은 줄줄이 그저 흔히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상용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원래 필요가 있고 욕망이 있으면 집요하게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개발되는 순간 희소성에 기대서 비싼 가격을 유지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가격이 폭락하고 일상용품이 됩니다. 자, 이제는 흔하디 흔해진 알루미늄. 오늘날의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나요? 여전히 금에 버금가는 가격을 매겨주실 수 있나요? 사실 원래 보석이라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의해 투자되어지고 채굴되어지고 그 가격이 조절됩니다. 조절된다 라는 표현을 나쁘게 생각하면 조작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1492년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합니다. 근데 같은 날 떠나는 또 다른 배가 있었어요. 바로 스페인에서 대규모로 추방당하던 유대인들의 마지막 배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추방당하면서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나마 들고 나올 수 있었던 재산이 보석류였어요. 그리고 그 보석들을 바탕으로 새로 정착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죠.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벨기에의 앤트워프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앤트워프는 보석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국이든 뉴욕이든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석 산업은 소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국 독점이라는 방식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업 비법이었어요.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있죠. 처음에 드비어스를 설립할 때도 유대인 가문 로스차일드가 투자했고 라파포트라는 데서 전 세계의 다이아 가격을 쥐고 흔드는데 그 회장 라파포트도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보석 산업은 소수에 의해 정보와 공급, 가격이 좌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게 정말 희귀한 건지 가치가 진짜 있는 건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전혀 희소하지 않은 광물들도 창고에 재고 쌓아두고 공급 조작하면서 마케팅으로 흘려대면 희소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죠. 다이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한때는 정말로 희소했었고 그 이후에는 희소한 척을 했지만 결국 지금은 그게 흔해 빠진 돌멩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에 다이아가 진짜 희소했던 시절은 인도의 강바닥에서나 개울에서 사람이 손으로 건져 올리던 시절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다이아라는 게 땅에서 직접 캐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킴벌라이트 안에는 다이아가 있구나. 근데 이 킴벌라이트 암맥은 지구상에 너무 흔해요. 남아프리카, 러시아, 캐나다, 호주, 브라질, 보츠와나, 앙골라 지금까지 발견된 킴벌라이트 관임만 6,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는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흔해 빠진 돌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어쨌든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이아를 나눠주고도 다이아는 남아 돕니다. 전혀 희귀하지 않아요. 근데 다이아가 왜 비싸요? 희귀하니까 비싼 거잖아요. 근데 만약 희귀한 게 아니라면 애진작 폭락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이건 다이아를 조금만 알고 있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죠.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모든 채굴과 유통은 거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들은 창고에 엄청난 양의 다이아를 쌓아두었어도 그걸 풀지 않습니다. 다이아 가격을 유지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이아 산업의 거대 카르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드비어스입니다. 드비어스가 공급 과잉 위기에 처한 다이아몬드 업계의 모든 판도를 뒤바꿨습니다. 마케팅의 힘으로요. 마케팅이라는 건 참 마법 같죠? 아무것도 아닌 무언가에도 가치를 부여합니다. 에르메스 돌, 모두 알고 계신가요? 그저 돌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돌이 아닙니다. 다이아도 사실은 그냥 흔해 빠진 돌입니다. 하지만 마케팅의 힘으로 돌이 아닌 가격에 팔리고 있었죠. 드비어스는 희소함을 파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컨셉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전후호황이라는 대소비의 시대가 열렸고 혼인율이 폭증하고 출산율도 폭증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낳게 되던 때였습니다. 얼마든지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가치, 그에 걸맞는 비싼 가격, 이 다이아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멋진 스토리, 이런 것들만 충분히 제공해주면 다이아는 이제 소수의 부자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중산층들에게까지 팔 수 있었거든요. 중산층들에게 팔 수만 있다면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돈도 훨씬 많이 벌겠죠. 드비어스는 독점을 통해서 넘치는 공급에서도 가격을 조절했고 다이아에 멋진 스토리를 입혀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리고 약혼과 결혼에는 다이아 반지를 써야 한다는 공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정해줬죠. How else could 2 months' salary last forever? A diamond is forever. De Beers. 드비어스는 온갖 방법으로 다이아가 마치 희소하고 숭고하고 매우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탄소 덩어리를 간절히 원하게 만들었어요. 드비어스의 이런 전략은 지난 100여 년 동안은 꽤나 잘 먹혔습니다. 매스미디어의 시대였고 풍요의 시대였으니까요. 유행만 하면 그냥 너도 나도 사재 끼는 거죠. 하지만 결국 비밀이 폭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공급 과잉이었지만 독점과 마케팅으로 드비어스가 뚫어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러시아나 호주 같은 드비어스의 통제를 벗어난 국가들에서 광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드비어스의 독점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위기와 거의 동시에 결정타를 날리는 세 번째 위기도 찾아옵니다. 실험실에서 키워냈기 때문에 랩그로운 다이아라고 불리는 합성 다이아가 시장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합성 다이아는 1950년대부터 이미 존재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천연 다이아랑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의 다이아들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의 무한대로요.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 사실 똑같은 거 아시죠? 둘 다 그냥 탄소 덩어리일 뿐이에요. 분자 구도만 차이가 있죠. 온도와 압력만 조절하면 다이아도 흑연이 되고 흑연도 다이아가 됩니다. 보석학적으로는 천연 다이아든 합성 다이아든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는 진짜 다이아보다 품질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아예 구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이아를 감정하고 인증하는 기관인 GIA조차 천연 다이아와 합성 다이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성 다이아는 천연 다이아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는 합성 다이아들이 이미 시장에 풀려서 천연 다이아와 섞여 팔리는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걸 바로 혼합 이슈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 정직하게 이건 합성 다이아입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시장이 구분되어 가격도 형성될 테니까요. 근데 어차피 구분도 안 되는 걸 공급업자들이, 세공업자들이, 판매자들이 굳이 구분해서 팔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죠. 합성 다이아는 세공 이전까지는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공을 해두고 나면 천연 다이아와 차이가 없어요. 다이아 커팅이라는 게 뭐 뉴욕, 앤트워프, 텔아비브 이런 곳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세공은 중국과 인도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인도에서 세계 물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중국은 세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중국에서 만들어진 합성 다이아들이 인도에서 가공되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인증서까지 가지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이 구매하는 다이아가 진짜 다이아긴 할까요? 천연 다이아의 구분을 위해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인증서밖에 없었는데 이미 가짜 인증서도 판을 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이 인증서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는 걸 쉽게 접하실 수 있어요. 공급은 옛날부터 과잉이었고 독점 체제도 깨졌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는 이제 다이아보다 더 다이아 같아요. 가격도 훨씬 쌉니다. 이미 합성과 천연이 다 섞여서 돌아다니고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 이 혼합 이슈가 다이아 시장에 대한 치명적인 의심을 낳았어요. 그리고 의심은 가격에 하락을 불러옵니다. 솔직히 예물이든 투자든 이제 다이아는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데다가 누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게 과연 보석이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금세 다이아나 유리구슬이나 거기서 거기인 시대가 옵니다. 고대에는 유리도 보석처럼 귀했습니다. 귀족이나 왕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고 장신구나 장식품으로 아주 귀하게 사용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이아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보석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유리같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합성 다이아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아니 조금만 만들어서 다이아 카르텔과 손잡고 비싸게 팔지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술혁명의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의 모든 기술혁명들은 기득권 파괴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유튜브는 특수 권력인 미디어를 무너뜨렸어요. 요즘 누가 레거시 미디어를 보죠? 이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봤자 일개 유튜버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코인은 기존의 화폐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죠. 처음에 국가들은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서로 코인에서 경쟁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게임을 시작했어요. 합성 다이아의 공급자들이 원하는 건 다이아몬드의 기존 카르텔을 부수고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에요. 이윤을 줄이더라도 시장을 넓힐 수 있다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죠. 유리가 보석이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유리가 보석이어서 왕족한테만 파는 것보다 유리를 일상용품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파는 게 이득이죠. 다이아는 어떨까요? 다이아도 가격을 낮추면 패션이나 일상용품 수준까지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다이아는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다이아는 지금 사용되는 실리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비용과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 사용이 이연되고 있을 뿐이에요. 합성 다이아 시장은 처음에는 보석으로, 그 다음에는 패션에서 수익을 얻고 양분을 얻은 다음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궁극적으로는 미래 산업의 열쇠인 반도체의 원료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다이아 가격의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합성 다이아들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 건 짧게 보면 10년, 길게 봐야 20년 정도예요. 그 기간 동안 기존의 다이아 카르텔은 꽤나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예요. 거의 그로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드비어스는 지금 매각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재밌게도 아직까지는 소비자들 중에도 다이아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미 다이아를 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화 도둑들 보셨죠? 태양의 눈물,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그걸 손에 넣었는데 이제 유리가 된다니. 만약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걸 갖고 있어도 아마 엄청 억울할 거예요. 가치를 막 주장하고 싶겠죠. 태양의 눈물처럼 큰 다이아는 아니어도 사실 제 또래 이상의 정말 많은 기혼자들이 이미 결혼 예물로라도 다이아를 조금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이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아직은 천연은 영원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입니다. 랩다이아랑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하지만 아마 그것도 얼마 못 갈 겁니다. 거대 카르텔 드비어스도 필사적으로 싸우는데도 무너졌어요. 다이아를 소유한 소비자들의 저항도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결혼하는 세대는 점점 줄고 있죠. 세계 경제는 과거 같은 황금기도 아닙니다. 앞으로 합성을 소유하거나 그마저도 안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천연 다이아를 소비한 사람들이 줄면 줄수록 그 가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결국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하죠. 유리가 더 이상 보석이 아니듯, 알루미늄이 더 이상 귀금속이 아니듯, 이제 다이아도 평범해지는 그 길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를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흔히 다이아 가격은 4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죠. 이걸 4C라고 합니다. 캐럿, 클래리티, 컬러, 컷. 자, 캐럿. 실험실에서 얼마든지 더 큰 다이아 생산 가능합니다. 천연에서는 이렇게 큰 다이아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크다고 해서 엄청 희소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클래리티, 실험실에서 더 불순물 없이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컬러, 무색에 가까울수록 비싸고 누르스름할수록 싸거든요. 실험실 다이아는 얼마든지 무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색깔도 희소함을 주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4C 중에 원료에 의해 결정되는 3가지는 전부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얼마든지 최상급 원석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커팅. 결국 다이아라는 건 그저 작은 돌덩이를 빛이 반사되게 잘 깎아둔 거예요. 제가 왜 다이아는 이제 유리라고 말씀드렸냐면 스와로브스키가 뭐예요? 그냥 크리스탈 유리잖아요. 근데 그 깎는 커팅 기술이 남다르다. 이런 브랜딩으로 비싼 값을 받는 거예요. 사실 커팅 기술도 점점 사람보다는 기계 부분이 중요해질 거고 아직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마저도 다 로봇에게 밀릴 겁니다. 곧이에요, 곧.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은 마치 스와로브스키에 쓰이는 크리스탈 요리랑 상황이 비슷해질 거예요. 공임이 더해진 브랜드 가치, 보석으로서 가치는 없어요. 누가 어떻게 브랜딩하느냐에 달려있지 그 원료의 희소함으로 값이 매겨지진 않을 거란 뜻이죠. 티파니가 또 대표적이죠. 보통 금이나 은 주얼리는 원료값의 몇십 배 이상 받습니다. 티파니는 애초에 가격의 대부분이 원료가 아니라 다 브랜드 가격인 거죠. 앞으로의 다이아도 그 원료의 가치로 가격이 책정되기보다는 그저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그냥 이제 소비재로서의 가격만 남을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되팔 때 보석으로서 값어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예물 시장은 어떻게 되냐? 이미 예물 시장은 빠르게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처럼 다이아가 중심이 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다이아 가격 하락하는 것만 봐도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물 시장은 이제 소재보다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치를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금은방의 예물 시장은 다 죽었어요. 금은방 매출도 실물금, 실물은 이런 것에 대한 투자에서 높아졌고 예물은 과거에 비해 진짜 잘 안 팔립니다. 팔리면 다 티파니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팔리고 금은방에서 팔려봤자 정말 최소한으로 장만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나 가치관의 차이로 명품 주얼리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다극화가 진행될 거예요. 아예 소박한 링 같은 것만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NFT 반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들만의 의미를 담아서 이니셜 반지를 한다거나 반지 대신 문신을 새긴다던가 애초에 반지나 주얼리 이런 예물이 아닐 수도 있죠. 모두가 공유했던 약혼 반지의 공식이 깨진 이상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의미를 찾아 나설 겁니다. 왜 옛날에는 모두 같은 채널에 같은 드라마를 봤지만 지금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알고리즘이 제각각이고 이젠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미디어가 유튜브에서 각자에게 맞는 수많은 미디어로 다극화되었듯이
결혼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에 대한 문화도 모두 제각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꽤나 빠르게 변할 거예요. 결혼이나 사랑의 표식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던 다이아가 이제는 그 역할이 줄어들면서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상징으로서 어떤 걸 기획하고 홍보하셔서 다극화된 시장에서 한 자리만이라도 차지하시면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정보의 비대칭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게 몇 있어요. 아마 그중 하나가 다이아몬드에 관한 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합성 다이아가 이제는 천연 다이아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걸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아는 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도 아예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좀 아는 분들도 대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진짜 다이아라고 팔리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합성과 섞여 있다는 이 혼합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어요. 다이아를 파는 사람도 다이아를 가진 사람도 모두 시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곧 머지않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결국 시간 문제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지금이랑 계속 같을까요? 정보가 모두 보편화된 이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반대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죠. 전 세계인이 거의 모두가 알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차이나요. 아는 사람들은 거의 종교에 대한 신앙심 수준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얕게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전 세계 모든 자산 중에 시가총액으로 보면 7위에서 10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50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죠. 비트코인보다 한참 순위에서 밀리는 삼성전자도 몇 년 안에 없어질 거란 생각을 다들 잘 안 하죠. 근데 세계 시총 탑급의 자산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만이 그 존재의 지속성을 의심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란 확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럼 그때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떨까요? 아, 비트코인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도 이 가격일까요? 다이아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지금은 모두가 같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정보는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산에 대해 모두가 잘 모를 때와 모두가 잘할 때는 가격도 다르겠죠. 정보의 확산은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반투TV 같은 마이너한 채널까지 살펴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빠르게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 이제 그 알고 있는 정보와 고민들을 바탕으로 무슨 선택을 하시든 모든 의사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걸로 투자에 참고하실 수도 있고 뭐 본인의 결혼이든 자식이나 일가 친척의 결혼이든 더 좋은 선택을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선택에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 중에 오늘은 특히 다이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는데 집중해봤어요. 분명 앞으로도 여러분 본인이나 주변의 친구 또는 자녀 일가 친척 중 누군가는 결혼이라는 걸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결국 마지막에는 예물로 다이아를 결정하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결정하는 것과 나중에 알게 되어서 후회하는 건 인생의 행복도에도 꽤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혼자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이아는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